동네 편의점에서 매일 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삼각김밥과 우유, 작은 과자들이 자꾸만 사라지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재고 관리 실수인 줄 알았던 사장 김민수. 하지만 CCTV를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작은 초등학생 하나가 조심스럽게 음식을 가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과연 이 아이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편의점 사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작은 관심이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늘감동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누르시고 댓글에 의견도 남겨주시면 밤을 새고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김민수가 동네 편의점을 운영한 지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주택가에 자리 잡은 이 편의점은 민수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동네 사람들과의 소통 공간이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 11시까지 성실하게 운영하는 민수의 모습은 동네 주민들에게도 익숙한 풍경이 되어 있었죠. 43세의 민수는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편의점에 모든 정성을 쏟고 있었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이 민수만의 작은 행복이었어요. 특히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는 군것질거리를 하나씩 더 챙겨주거나 어르신들께는 무거운 쌀포대를 집까지 배달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지면서 민수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재고를 확인할 때마다 몇 개씩 상품이 없어져 있었거든요. 삼각김밥, 우유, 바나나, 작은 과자들이 주로 없어졌는데 모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자신의 계산 실수인 줄 알았어요. 요즘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 하나 보다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넘어갔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같은 일이 반복되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삼각김밥과 우유가 항상 함께 없어지는 패턴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가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민수는 가게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 영상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평소에는 거의 들여다보지 않던 녹화 파일들을 하나씩 돌려보면서 언제 상품이 없어지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며칠간의 영상을 빨리 돌려보던 민수의 눈에 특별한 장면이 포착되었어요. 오후 4시쯤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대에 작은 아이 하나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가방을 메고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아이는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민수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서 조심스럽게 삼각김밥과 우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가게를 나가버렸죠. 민수는 영상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긴 했지만 아이의 모습에서 절박함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아이는 과자나 장난감을 가져간 게 아니라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만 골라서 가져갔어요. 그것도 가장 저렴하고 간단한 것들로만 말이죠. 민수는 이 아이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라고 생각하며 며칠 더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그 아이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고 항상 같은 패턴으로 행동했습니다. 가게에 들어와서 다른 손님이 없고 민수가 바쁠 때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음식을 가져가는 거였죠. 아이의 이름은 박지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근처 초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어서 동네 아이임은 분명했습니다. 지훈이의 행동을 며칠 더 지켜본 민수는 특별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이가 가져가는 음식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삼각김밥 하나와 우유 한 개였는데 나중에는 빵과 과자까지 추가로 가져갔습니다. 마치 자신의 목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목까지 챙기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지훈이를 붙잡아서 이야기해 보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아이의 표정에서 뭔가 절박한 것이 느껴졌거든요. 옷도 깔끔하지 못했고 얼굴도 약간 야위어 보였어요. 이 아이가 정말 배가 고픈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민수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줌마인 정사모가 편의점에 들러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사장님, 혹시 박지훈이라는 아이 아세요? 정사모의 말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지훈이 말씀이세요? 어떤 아이인데요? 민수는 모르는 척하면서 물어봤어요. 정사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지훈이의 사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 참 불쌍해요. 엄마가 몇 달 전에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워지셔서 잠시 다른 곳에 가 계신 것 같아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훈이가 혼자 살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누구와 살고 있나요? 민수의 질문에 정사모는 더욱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72세 된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도 연세가 많으셔서 지훈이를 제대로 돌봐주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수는 지훈이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음식을 가져가는 이유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던 거죠.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면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주기 어려우시겠네요. 민수의 말에 정사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가끔 지훈이가 혼자서 마트에 가서 라면이나 빵을 사오는 걸 봤어요. 어린아이가 스스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사모의 말을 들으며 민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지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아이를 붙잡고 혼을 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계속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지훈이가 음식을 가져가기 쉽도록 일부러 더 많은 음식을 눈에 띄는 곳에 놓아두기로 한 거였죠. 다음 날부터 민수는 특별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삼각김밥과 우유, 그리고 간단한 과자들을 계산대 근처 쉽게 보이는 곳에 놓아두었어요. 마치 우연히 그곳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배치했죠. 그리고 지훈이가 나타나면 일부러 다른 일에 집중하는 척하면서 아이가 음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지훈이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음식을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의도적으로 놓아둔 음식들을 정확히 골라서 가져갔죠. 아이도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챈 것 같았지만 배고픔을 이길 수는 없었나 봅니다. 민수는 지훈이를 위해 더 나은 음식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삼각김밥 대신 영양가 있는 도시락을 놓아두고 우유도 더 큰 용량의 것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과자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맛있는 것들로 골라서 배치했어요. 마치 지훈이만을 위한 작은 매장 코너를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오후 단골 손님인 오 아저씨가 편의점에 들렀다가 우연히 지훈이가 음식을 가져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였습니다. 오 아저씨는 즉시 민수에게 달려와서 소리쳤어요. 사장님, 저 아이가 지금 물건을 가져가고 있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오 아저씨의 큰 목소리에 가게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깜짝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음식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민수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아, 그 아이는 괜찮아요. 제가 알고 있는 아이라서. 하지만 오 아저씨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소리예요? 분명히 돈도 안 내고 가져가는 걸 봤다고요. 이런 아이는 혼내줘야 해요. 지훈이는 무서워서 눈물을 글썽이며 가게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민수는 뒤쫓아가려 했지만 가게에 다른 손님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없었어요. 오 아저씨는 계속해서 요즘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서 큰일이다. 부모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소동을 들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아이가 있다더라. 박지훈이라는 아이가 문제라더라. 같은 이야기들이 동네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민수는 이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동네 주민센터 관계자가 편의점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 편의점에서 아이가 물건을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민수는 식은땀이 났어요. 지훈이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이 나선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민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관계자는 혹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수는 마지못해 관계자를 가게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모니터 앞에 앉은 관계자는 지난 며칠간의 영상을 차례대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지훈이를 보호할 수 있을지 필사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 아이가 문제의 아이군요. 관계자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영상 속에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음식을 가져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물건을 가져간 것 같은데 사장님은 정말 몰랐던 건가요? 민수는 큰 결심을 했어요. 지훈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손해를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재고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빠진 상품들을 잘못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관계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재고 관리 실수라고 하시면 민수는 당황했지만 계속해서 설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요즘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다 보니까 입고된 상품들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없어진 게 아닌데 없어진 줄 알았던 거죠. 관계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민수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럼 실제로는 문제가 된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제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미 동네에 퍼진 소문이었습니다. 관계자가 확인을 마치고 돌아간 후에도 지훈이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돌아다녔어요. 그 아이가 정말 그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편의점 사장이 덮어준 것 같다 같은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지훈이는 이런 소문들 때문에 더욱 위축되어 버렸어요.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예전에는 매일 나타났던 지훈이가 편의점 근처에도 얼씬하지 않게 되었어요. 민수는 아이가 걱정되어서 몇 번 찾아가 보려고 했지만 지훈이의 집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정사모를 통해서 지훈이의 근황을 알아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지훈이가 요즘 학교에서도 힘들어하고 있대요. 다른 아이들이 자꾸 놀린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할머니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있고요. 민수는 자신이 지훈이를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복잡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내가 뭔가 다른 방법을 썼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면서도 지금이라도 지훈이를 도울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며칠 후 민수는 용기를 내어 지훈이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사모에게 지훈이 집 주소를 물어본 후 퇴근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만나러 갔어요. 지훈이가 사는 곳은 민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오래된 다가구 주택의 작은 방이었는데 겨울인데도 따뜻해 보이지 않았어요. 민수가 초인종을 누르자 지훈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민수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무서워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저씨, 왜 여기까지? 지훈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아, 아저씨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 무서워하지 마. 하지만 지훈이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저 정말 다시는 안 갈 거예요. 편의점에 절대 안 가요. 아이의 말에서 얼마나 많이 무서워하고 있는지 느껴졌어요. 민수는 무릎을 꿇고 지훈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아저씨는 너를 혼내려고 온 게 아니야. 오히려 미안해서 왔어. 미안하다고요? 지훈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저씨는 내가 음식을 가져가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런데 너를 혼내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음식을 놓아뒀지. 너도 눈치챘을 거야. 지훈이의 눈이 커졌어요. 자신이 들킨 줄 모르고 있었는데 편의점 사장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였죠. 그럼 아저씨가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지훈이가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아저씨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지훈이는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저 정말 배가 너무 고팠어요. 할머니가 아프셔서 밥도 잘 못 챙겨주시고. 그래도 남의 물건을 가져간 건 잘못된 거죠? 아이의 눈물을 보자 민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훈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어른들이 너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게 문제야. 민수는 지훈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저씨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해. 음식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 하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저를 안 좋게 봐요. 학교에서도 애들이 자꾸 놀려요. 이제 정말 편의점에는 갈 수 없어요. 아이의 말에 민수는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때 안쪽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아, 누가 왔니? 할머니는 거실에서 나오시더니 민수를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 누구세요?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정사모의 말이 맞았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께 정중하게 인사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동네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지훈이와 인사차 왔어요. 할머니는 반가워하시며 아, 그래요? 우리 지훈이가 평소에 잘못한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아니에요. 지훈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오히려 제가 지훈이에게 고마운 일이 있어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안심하시는 표정을 지으시며 그럼 됐네요. 지훈이야, 아저씨께 인사드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는 지훈이와 할머니의 상황을 직접 보면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 작은 집에서 할머니와 어린 아이가 둘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냉장고도 거의 비어 있어 보였고 따뜻한 음식의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지훈아, 아저씨가 앞으로 너희를 도와줄 방법을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민수는 지훈이에게 약속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저희는 스스로 잘 살 수 있어요. 민수는 지훈이의 집을 나오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을까? 단순히 음식만 주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민수가 지훈이를 도울 방법을 고민하고 있던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었고 급한 듯 보였어요. 민수는 처음 보는 손님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여성은 민수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박지훈이라는 아이가 사나요? 여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훈이를 찾는 사람이 나타난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누구시길래 지훈이를 찾으시는 건가요? 여성은 잠깐 망설이더니 저는 지훈이 엄마 최수진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민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몇 달 전에 연락이 안 된다고 했던 지훈이 엄마가 갑자기 나타난 거였으니까요. 어머, 지훈이 엄마시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어디 계셨던 건가요? 수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이 너무 많아졌어요. 상황이 복잡해져서 지훈이까지 힘들게 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잠시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일하면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도 시작하게 됐고요. 수진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제야 지훈이를 다시 돌볼 수 있게 됐어요.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지훈이에게는 엄마가 돌아온 것이 분명히 좋은 일이겠지만
그동안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생각하면 단순히 기뻐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훈이 상황을 아시나요?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수는 지훈이가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편의점 상황까지 모든 것을 말해 주었어요. 제가 그런 줄 몰랐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정말 부족한 엄마예요. 민수는 수진을 위로하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이제라도 돌아오신 게 다행이에요라고 말했어요. 수진은 민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동안 지훈이를 돌봐주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손을 저으며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지훈이는 정말 착한 아이거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수진은 지훈이와 함께 편의점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훈이는 엄마와 함께 있었지만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어요. 아마 엄마가 갑자기 나타난 것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민수에게 지훈이가 사장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함께 왔어요라고 말했어요. 지훈이는 민수에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아저씨가 없었으면 저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민수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훈아, 이제 엄마도 돌아오셨으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해라고 말했어요. 수지는 민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번에 식품 관련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동안 지훈이를 돌봐주신 은혜를 갚고 싶어서 사장님 편의점에 좋은 조건으로 상품을 공급해드리고 싶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며 그런 큰 도움까지 받을 수는 없어요라고 사양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지훈이를 구해주신 은혜를 이것으로라도 갚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훈이가 가끔 아저씨를 찾아뵐 수 있게 해주세요. 민수는 수진과 지훈이의 진심을 느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진의 도움으로 민수의 편의점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 운영하는 식품 회사와의 거래가 시작되면서 편의점에 더 좋은 상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격도 기존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죠. 민수는 이런 혜택을 독차지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상품 가격을 낮추고 할인 행사도 자주 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민수의 편의점이 갑자기 좋아진 것을 신기해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물건도 좋아지고 가격도 저렴해졌네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묻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좋은 거래처를 만나게 됐어서요라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지훈이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온 후 할머니는 더 나은 돌봄을 받게 되었고 지훈이는 엄마와 함께 새로운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상황도 많이 나아졌어요. 편의점 상황에 대한 오해가 점점 풀리면서 아이들의 시선도 달라졌거든요. 민수는 지훈이가 가끔 편의점을 찾아와 주는 것이 정말 기뻤어요. 이제는 음식을 몰래 가져갈 필요도 없어졌지만 지훈이는 여전히 민수를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가 맛있는 과자 사다 주라고 하셨어요. 수진도 정기적으로 편의점을 찾아와 민수와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사장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수진의 말에 민수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이웃 아니겠어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민수 자신에게 일어났어요. 지훈이를 도우면서 느꼈던 보람과 기쁨이 민수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거든요. 단순히 편의점을 운영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는 지훈이 이를 계기로 동네의 다른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 댁 아이,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조용히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물론 예전처럼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진과 상의해서 더 체계적으로 도움을 주었죠. 동네 사람들도 민수의 선행을 알게 되면서 편의점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 사장님은 정말 마음씨가 따뜻한 분이야. 저런 분이 우리 동네에 있어서 다행이다 같은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손님들도 늘어났고 편의점 운영도 더 안정적이 되었어요. 수진도 민수의 선행에 감동받아서 자신의 회사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식료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민수의 편의점을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어요. 작은 선행이 더 큰 선행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민수는 매일 저녁 가게 문을 정리하면서 뿌듯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지훈이라는 작은 아이를 도우려고 시작한 일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진정한 행복은 나눔에서 온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난 후 민수의 편의점은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게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된 거예요. 민수도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이가 편의점을 찾아왔어요. 이제 중학생이 된 지훈이는 키도 많이 자랐고 표정도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지훈이가 내민 것은 작은 편지 봉투였어요. 편지를 열어본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훈이가 손으로 직접 쓴 감사 편지였거든요. 아저씨께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저도 아저씨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편지를 읽으며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의 작은 선행이 아이의 인생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지훈아, 고마워. 아저씨도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뿌듯해. 지훈이는 또 다른 깜짝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아저씨, 저희 학교에서 모범 시민상을 주는데 제가 아저씨를 추천했어요. 다음 주에 시상식이 있어요. 민수는 깜짝 놀라며 그럴 필요 없는데. 라고 말했지만 지훈이는 아저씨는 상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상식 날 민수는 정말로 지역사회 공헌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장을 받으며 민수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웃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네가 더 따뜻한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말했어요. 수진도 사업이 크게 성공하면서 더 많은 사회 공헌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민수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확대했고 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수진의 말에 민수는 선행은 저절로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라고 답했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동네 분위기 자체가 바뀐 것이었어요. 민수와 지훈이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상점 사장들도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기 시작했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서로 챙기고 돕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정사모 아줌마는 요즘 우리 동네가 정말 살기 좋아졌어요. 다들 서로 돕고 살잖아요 라고 기뻐했어요. 어느 날 저녁 편의점 문을 정리하던 민수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지훈이라는 작은 아이를 도우려고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배고픈 아이에게 건넨 작은 관심이 온 동네를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아저씨, 내일 또 올게요. 지훈이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민수도 활짝 웃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한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웃들에게 작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훈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눔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배고픈 아이에게 건넨 작은 관심 하나가 온 동네를 바꿔놓았습니다. 김민수 사장의 따뜻한 마음이 지훈이의 인생을 구했고 그 선행은 다시 더 큰 선행으로 돌아왔죠. 때로는 우리 주변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미는 따뜻함, 그것이 우리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힘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따뜻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실화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